안녕하세요. 강남그린섬 최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 실기고사 문제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올해부터 디자인과 공예과의 일반 전형, 실기 일반 전형이 정시에서 치러지죠. 과연 작년과 올해 수시에서 정시로 요동했을 때, 그리고 시간도 작년에 6시간이었는데 올해 4시간으로 줄었을 때의 문제 유형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 것인지 궁금증이 컸는데, 일단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기에는 하지만 기회균형 전형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보니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물론 공예과는 작년에도 4시간이었고 올해도 4시간입니다. 근데 디자인과만 시간이 바뀐 거거든요. 6시간에서 4시간.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완성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차이, 그리고 형식, 재료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라고 봤는데, 공예과는 재료에 대한 차이는 예전에는 연필로만 문제 해결을 했었다라고 하면 색연필을 같이 줬다라는 부분, 그리고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문제 하나는 연필로, 그리고 문제 하나는 수채와 채색 도구를 활용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1, 2번 문제에 대한 재료가 연필로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작년과는 다른 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자인과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문제가 2개입니다. 문제 1, 주어진 그림 A는 약 100년 전 독일의 디자인, 미술, 공예 교육기관이었던 바우하우스의 건축물 사진이다. 그림 A의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 포스터를 디자인하시오. 문제 2, 주어진 그림 B는 바우하우스의 전시 포스터이다. 이 작품에서 관찰되는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100주년 기념 조형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5m 이내를 디자인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시오. 평가 기준을 보면 대상의 특징을 관찰 분석하여 평면 조형으로 구성하는 능력, 대상의 특징을 관찰 분석하여 입체 조형으로 구성하는 능력, 화면 분할과 구성의 조형 능력, 입체적, 공간적 상상력, 이렇게 있습니다. 바우하우스는 미술을 하는 사람들, 특히 미술, 건축, 디자인, 공예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디자인의 어느 한 방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933년도에 폐교되었던 독일의 디자인 종합예술대학이라고, 그러니까 미술 종합예술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에서 제시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바우하우스 종합예술대학의 학생들이 머물렀던 기숙사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축물의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100주년 기념 포스터를 디자인하시오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조형 요소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되게 군더더기 없는 직선과 곡선, 그리고 반복에 의한 통일감이 일단은 조형 요소로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기념 포스터를 디자인하시오. 일단은 기본적인 타이포그래피도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형 요소에서 보여지는 직선과 곡선의 상징적인 대비감에 대한 활용을 잘 해야 되는 문제였죠. 문제 2 같은 경우는 바우하우스의 전시 포스터이죠. 그래서 사실 집안의 전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하는 액자 포스터 디자인이기도 해요. 1923년도 예술과 기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를 했던 그 포스터, 실제 포스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관찰되는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그러니까 문제 1도 그렇고 문제 2도 그렇고 조형 요소, 건축과 입체의 조형 요소와 평면의 조형 요소를 분석하여 포스터와 입체를 서로 다른, 그러니까 입체를 평면으로 디자인해보고 평면을 입체적으로 디자인해보는 그런 시각과 산업, 공간, 건축에 대한 융합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포스터 같은 경우에 조형 요소를 분석해보면은 앞선에 봤었던 건축물은 굉장히 직선적인 형태가 강했다라고 하면은 이 포스터 같은 경우는 곡선적인 형태가 일단은 좀 눈에 띄죠. 그리고 강렬한 색채에 대한 대비, 그리고 색채가 칠해져 있는 면에 대한 대비감, 그리고 면과 타이포, 글자에 대한
어찌 보면 밀도에 대한 대비감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은 어떤 형태를 탑뷰에서 바라본 형태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이드 뷰로 바라본 형태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시야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그 형태들이, 그 구조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 이 기념 조형물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한 입지적이고 조형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게 주요했겠네요. 지금 이와 같이 문제 1과 문제 2에 평면 디자인을 하고 입지적인 조형물을 디자인해보는 유형의 문제는 작년에 이제 그 표지 디자인, 정지용 시인의 비라는 시를 가지고 표지를 디자인하고 입지 조형물을 디자인해보는 문제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서울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리고 내년에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근 2, 3년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각 디자인, 특히 이제 포스터 디자인이라든지 뭐 인포그래피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에 대한 부분, 문제 하나를 일단 좀 충실히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서울대가 입체 조형 과목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실기고사로 그런 입체에 대한 부분을 시각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입체 문제 같은 경우도 일상 2, 3년간 단골 문제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입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컨셉을 잘 정하는 거,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굉장히 단단한 조형감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도 되게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학생들이 뽑힐지 되게 궁금해요. 12월에 발표가 되죠. 기획윤등 전형 같은 경우는, 기획윤영 전형은. 그러니까 그때 합격한 학생들의 그림들이 있으면 그걸로 다시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소재를 활용하여 만들고 싶은 화병 한 점과 브러치 한 점을 그리시오. 일단 소재, 실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개의 메추리알을 실물로 제공을 한 거죠. 평가 기준을 보면요, 관찰력과 표현력, 소재 응용 능력, 유추 능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의사항을 살펴보면은 위에 화병 한 점은 화병을 잡고 있는 손과 함께 그리시오. 근 몇 년 전에 손이라는 소재가 등장을 했던 주제가 거의 한 2회, 3회 정도 연속으로 있었었죠. 손 오랜만에 나옵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손 그리라고 해서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브러치는 핀을 생략하고 배경 없이 그리시오. 그러니까 꼽을 수 있는 어떤 구조나 원리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미적인 브러치의 형태를 중시했던 것 같아요. 화병과 브러치를 자유롭게 배치하시오. 주어진 재료인 연필과 색연필만을 사용하시오. 답안지 방향은 가로입니다. 자, 화병 한 점. 메추리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형적인 형태, 특징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메추리알을 껍질을 깐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껍질을 까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메추리알 겉껍질에 보여지는 불규칙적인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점이겠죠. 점적인 형태들의 그룹핑으로 어떤 모양을 만드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 점적인 형태들이 어떤 홈을 통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밀도감이 굉장히 점적인 형태가 모여서 군집을 이루면서 하나의 어떤 조형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조형적인 형태의 밀도감과 대비되는 메추리알 전체의 큰 면에 대한 그 두 가지의 대비감을 표현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더 하나 추가된다라고 하면은 메추리알의 껍질을 어느 정도 일부분 깨서 질감에 대한 차이를 줄 수도 있었겠죠. 겉과 속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화병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화병의 질감에 대한 것들을 차이를 줄 수도 있겠죠. 투명한 유리의 질감과 예를 들어 껍질이 깨져 있는 부분의 형태의 질감을 약간 불투명, 반투명 형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껍질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질감이 없이 진짜 순수하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형태로 그냥 표현을 한 그림들도 있을 겁니다. 화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 식물이 꽂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식물의 줄기 부분이 투명한 어떤 유리 관의 형태라고 하면은 약간의 굴절이 있을 것이고,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굴절이 보여지지 않고 줄기의 그 색감과 질감 그대로가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질감의 대비감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손과 함께 그리시오라는 제한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는 일단 화병을 예쁘게 디자인을 하지만 그거를 실제 화병은 손으로 잡고 이동하기가 되게 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딱 바닥에 놓았을 때 안정감도 생겨야 될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유도하기 위한 손의 어떤 제시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소재 자체가 동그란 형태이기 때문에 화병과 브로치의 형태도 기하도형, 기본적인 도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공예과에서는 사실 평가하는 요소로서 그러니까 학생의 기본적인 구조력과 형태력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를 평가하는 부분이 사실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태력과 표현력을 같이 보고자 해서 손이라는 소재도 같이 표현을 하게끔 유도한 것 같기는 합니다. 브로치에 대한 형태 같은 경우도 밀집되어 있는 점적인 형태와 커다란 면에 대한, 그리고 브로치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뭐 실제 굉장히 맥시멀한 그런 디자인 브로치들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동그란 기하 도형의 미니멀한 브로치의 형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시될 것 같아요. 그 공예과 문제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도 그렇지만 디자인과 공예과 전부 다 작년과 혹은 그냥 기존에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던 그 몇 년간 출제가 됐었던 유형에 대한 부분, 소재와 유형에 대한 부분과 크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게 올해 서울대 기획윤등 수시 전형에서의 문제 어떤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이슈가 되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변화되는 디자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 시대를 반영하는 제품과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제안해보는 연습들도 충실히 해 나가는 게 올해 이제 서울대 디자인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또 다른 좀 해결 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기획운동에서 나왔던 이런 문제처럼 문제 자체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유형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해 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 서울대 디자인과 공예과 준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